자, 어법입니다. 예, 진짜 고등학교 어법 문제를 이제 처음 보죠, 여러분들이. 요렇게 생겼어요. 자, 보면은 이제 뭐 파란색 번호는 사실 이거 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밑줄이 5개 쳐져 있습니다. 5개에 대한 선택지들이 저렇게 다 붙어 있고요.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들을 보고 자,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잘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예요. 그럼 선생님, 제가 문법적으로 이걸 뭘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잖아. 그죠? 즉 1번에 저기 대 봐볼게요. 대시 뭐가 맞냐 이거야. 이거 봤을 때 뭐가 생각이 나야 되는지. 2번에 made는 동사인가, 3번에 showing은 동명사인가, 아니면 현재 분사인가, like를 잘 썼는가, 5번에 are를 잘 썼는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자, 문법 내용들이 전부 다 싹 다 섞여 있는 겁니다. 뭐 showing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지만은 동명사일 수도 있지만 얘가 현재 분사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시는 거죠. 예? that도 쓰임이 여러 가지잖아요.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지만 접속사일 수도 있고 때론 잘 안 나오지만은 대명사일 수도 있단 말이지. 이 중에서 뭐인지를 보시고 이게 잘 쓰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즉 형태가 주는 그런 연결되어 있는 문법적인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끄집어내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저는 문법을 공부를 했는데 혹은 문법의 공부가 잘 했지만 잘 안 됐다든지 아니면 문법을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저 관계대명사가 뭔지 접속사가 뭔지 대명사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이거는 진짜 아쉬운 상황인 거지. 아쉬운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기 싫어도 어거지로 좀 해놨어야 되는 이유가 뭐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학교 시험에는 저런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나와요. 학교 시험에는. 근데 이제 수능에는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은 크게 부담이 없어요. 네, 문법이라는 게. 근데 이제 학교 시험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저런 문제가 4문제씩이나 나오니까 아무래도 점수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잘 푸는 방법을 좀 익혀놔야 될 필요가 있겠어. 근데 푸는 방법을 익히는 게 사실상 문법 내용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본인이 문법이 그동안 잘 공부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아무리 제가 푸는 설명을 잘 해준다 한들 문법 몰라버리면 사실 풀 수 없는 유형이에요. 당연히 문법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있을 때 문법 설명 같은 거 해드릴 때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놔야 돼. 이번에 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정훈이도 마찬가지죠, 그죠? 새 책이 들어갈 거예요. 딱 왔습니다. 제가 딱 사놓은 책이었어요. 이거 시커멓게 생겼네. 아니, 정훈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할 거예요. 이걸로 할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같이 할 겁니다, 이제. 문마고예요, 고. 고등학교 문법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이런 거 이번에 방학 때 한번 싹 정리할 때 내가 그동안 공부 좀 잘 안 됐었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아줘야 돼. 안 그러면은 학교 다니면서 저런 걸 정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너무 바쁘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방학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문법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라면. 자, 그리고 이 문법 문제라고 해서 그러면 선생님 여기 길게 지문이 나와 있는데 이 지문들을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 1번, 2번, 3번, 4번만 보고 이렇게 푸시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문법하고 해석은 문법 문제를 풀 때 해석이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진아,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필요해요. 그렇죠.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지금 쇼잉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게 동명사인지 아니면은 현재 분사인지 파악하려면 기본적으로 얘 의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동명사는 뭐 하는 것일 것이고 현재 분사는 뭘 하고 있는 이일 것이고
즉 해석을 통해서 얘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련된 기준을 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를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해석은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푸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문 안에다가 박아 놓은 거지. 만약에 해석 없이 푸는 간단히 풀 수 있는 유형이었다면 한 문장씩 놓고 5개 준 다음에 틀린 거 골라보라고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문 안에서 해석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noticeable란 noticeable 뭘까요? 대부분이 아니죠. 가장이겠네요. 가장 noticeable 눈에 띄는 이겠지? 주목할 만한 눈에 띄는 인간의 characteristic. 대원아 characteristic 뜻이 뭐예요? 요겁니다. 요 단어요. 내라고요? 뜻이 내라고? 특징이죠. 특징. 아니 알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자, projected onto animals is that they can talk in human language. 그러면 인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근데 동사가 프로젝티든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뒤에 is가 보이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해나야? 어디가 동사일까요? is가 동사일까요? 프로젝티드가 동사일까요? 당연히 is가 동사겠죠. 얘를 뭘로 봐야 되겠어 그러면? 과거 분사로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러면은 프로젝트란 단어도 좀 헷갈릴 수도 있어. 왜? 프로젝트가 여러분들 명사로 쓰면은 그냥 그거잖아. 프로젝트 이게 활동, 그룹 활동, 이런 계획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저기 지금 동사로 쓰면 뭐냐? 투영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 투영. 투영하다라는 의미는 뭐야, 정훈아? 모르겠죠. 이거 프로젝터라 부르지 않아요, 이거? 이거 프로젝터라 부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이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걸 여기다가 쏴주니까 보는 거죠. 그죠? 저 단어에도 지금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저 사물에도. 프로젝트란 건 뭐냐면은 이렇게 비춰서 씌워가지고 뭔가를 보여지게 만드는 거. 알겠어요? 쏴서 보여지게 만드는 걸 투영하는 거야. 즉 내가 나의 감정을 어딘가에 투영했다라는 표현은 내 감정이 드러나게끔 다른 어떤 글이나 시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내 감정을 드러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투영된 특징인 거예요. 즉 비춰진, 보여진 특징인 겁니다. 어디에? 동물들에게. 동물들에게 투영된 가장 눈에 띄는 인간의 특징이 뭐냐라고 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라고 봤더니 그들이 can talk in human language. 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동물들에게 투영된 가장 눈에 띄는 인간의 특징이다라는 말이야. 여러분들 주토피아 최근에 나왔었잖아. 에? 주토피아 같은 거 보면은 다 동물들 캐릭터인데 인간의 언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동물에게 투영된 인간의 특징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마치 동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든 것을 얘기하겠어요. 자, 내용은 그렇고요. 여기 대시 나왔네요. 저 대신 맞는 대신가 틀린 대신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비동사 다음에 나왔다는 생각을 합시다 우선. 자, 1번에 비동사 다음에 나온 대시고요. 그 뒤에 보니까 they can talk 해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대신 그러면은 대명사, 접속사, 관계대명사 중에 뭘로 봐야 될까? 접속사. 그렇지. 접속사로 일단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접속사 대시 쓰인 상황인데 이게 지금 맞냐 틀리냐라고 봐야 돼. 오케이? 그럼 접속사이니까 그냥 맞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가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쓰인 대신데 그게 맞냐 이거야. 자, 접속사 대지죠? 기억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말 할게요 이제. 접속사 대시 만약에 문법 문제로 저렇게 나왔다. 그럼 뭐랑 무조건? what이랑 비교하셔야 돼. 대신지 what인지.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what이 밑줄 쳐져 있다. 그러면은 대신지 what인지 보는 거예요. 왜? what이 들어가는 자리,
대시 들어가는 자리. what과 대시 뒤에 이끄는 요 절의 자리가 똑같습니다. 자, 비동사 다음에 썼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어 자리야, 얘들아. 보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절로서 what으로 시작하는 절, that으로 시작하는 절 다 가능해요. 보어뿐만이겠어? 여러분들 무슨 느낌이 나죠? 주어나 목적어도 마찬가지로 that으로 시작하는 경우, what으로 시작하는 경우 다 가능해.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같아? 뜻까지 같지. 하는 것. 여기도 하는 것이야. 그럼 뭔 차이가 있냐 이거야. 뭔 차이가 있냐. what은 근데 품사가 뭐였어? 관계대명사야. 여기서 포인트는 대명사야. 대명사. 대명사라면 얘가 주어나 목적어가 돼야 돼. 요 SNO를 주어 목적어로 꼭 생각해라. 에? 주어나 목적어가 돼야 돼. 만약에 주어라고 한다면은 주어가 없어야 되고, 만약에 얘가 목적어라 한다면은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돼. 특히나 목적어가 없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지. 즉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해. 똑같이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데 필요한 것 같아. 목적어가 을로 해석이 돼야 되는 게 필요해. 지금 보니까 봐봐라. What I eat야. 목적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하지. eat는 먹다니까. 먹다 무엇을 해가지고. 그지? 근데 목적어가 안 썼네. 근데 해석은 되잖아. 어떻게 돼? 내가 먹은 것. 이렇게 해서. 그죠? 그죠? 목적어가 필요한데 없는 문장은 what으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that은 그렇지가 않아. that은 필요하면 목적어까지 다 써줘야 돼. 그게 what하고 that의 구별법이야. 목적어를 잘 봐라.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필요한데 다 있다. 그럼 that. 필요한데 근데 없다. 그럼 what. 알겠어요? 자, 그걸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난 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뭐냐? that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 what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된다. 왜 불완전하냐? 주어 또는 목적어가 없을 거니까. 왜 완전하냐? 주어는 당연히 있고 필요하면 목적어까지 다 있을 거니까. 얘들아, 제가 왜 목적어 앞에다가 꼭 필요하면이라는 말을 붙이는 줄 알겠어요? 지금 계속 제가 말하고 있죠. 필요하면 목적어 쓴다. 필요하면 목적어까지 다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적어가 문장에 모든 문장에 목적어가 다 들어가 있니? 아니죠, 그죠? 필요한 문장이 있단 말이야. 분명히. 목적어만 없으면 그러면 다 뭐 what이냐 이거야.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목적어가 없어도 that으로 시작도 할 수 있어. 알겠어요? 필요하면 목적어를 쓰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이라는 생각을 꼭 할 수 있어요. 그럼 저 1번 가보자. 자, 주어 they can talk 이쪽을 줘. 그들은 말할 수 있어요. 뭘로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요. 자, 목적어 없네요. 동사 다음에 바로 나와야 되는 명사가 목적어잖아요. 토크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요. 근데 필요합니까 지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을을 넣어서 지금 저 문장을 만들어야 되냐 이거야. 그들이 말한다. 인간의 언어로. 부족함이 있냐 없냐. 이걸 느껴야 니들이 목적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안다 이거야. 자, 필요해 안 필요해 지금? 안 필요해. 해석되잖아. 그들이 말한다. 인간의 언어로. 됐어요? 선생님, 저는 누구에게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려면 to를 붙이든지 해가지고 다른 전치사구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바로 명사를 집어넣는 자리가 아니다 이거야. 즉 목적어가 필요 없어. 필요 없기 때문에 목적어 안 써도 대시 맞은 거야. 맞는 겁니다 저거. 이제 한 문제. 알겠어? 생각을 그러니까 많이 해야 돼. 근데 첫 봤다가 지금 보면은 1번이 대시잖아. 대시 사실은 요 구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게 진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구별 잘해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문법 문제를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 볼게요.
신체적으로 동물 만화 캐릭터들은 그 다음에 장난감들이에요. 자, 만들었다. after animals. 근데 are 또 나오네. 그죠?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네. 동사가 are인 거고 여기는 또 made가 뭐야? 과거 분사겠네. 그지? 자, 저 made는 그러면은 맞는지 틀린지 이제 뭘로 봐야 될까? 정훈 씨, 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거 왜 맞다 틀리다의 기준을 뭘로 봐야 될까요? 저게 꾸며주는 명사랑 그렇죠. made 위치를 보세요. 여기 앞에가 명사가 나왔죠, 그죠? characters and toys 해가지고 명사 뒤에 붙어있는 분사입니다. 자, 명사 뒤에 바로 붙어있는 분사가 당연히 현재 분사도 나올 수 있지만은 과거 분사도 나올 수 있겠죠? 대원이는 아침 일찍 와갖고 보강하느라 조금 정신력이 흐려진 것 같은데 대원아 어떻게 생각하니? 괜찮아요? 흐려지는 정신력을 잡아주세요. 갑시다. 네, 수고했어. 그래서 자 명사 다음에 분사가 나올 때 이거 배웠어요, 그죠? 이 명사랑 이렇게는 능동적인 관계고 이렇게 하면 수동적인 관계잖아요, 그죠? 즉, 영상을 찍고 있어서 수고했습니다. 자, 명사가 뭔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명사가 만들어진 건가라는 거예요. 근데 캐릭터인데 토이 있는데 made after animals입니다. 여기서 made after? 그러면 동물 후에 만들어진 건가? 그거보다는 동물을 따라서 만든 거죠. after의 의미가 무엇을 따라서라는 말이 있어. 알았어요? 동물을 따라서 만들어진 이런 캐릭터들. 자, 캐릭터들이 만들어진 거 맞죠? 그러니까 저기도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맞은 거로 생각을 하시고 틀린 걸 고르는 거야. 그래서 이 캐릭터들과 토이스들이 are 동사 여기 있어요. Also most often deformed in such a way as to resemble humans라고 되어 있어. 자, 수동태로 가야 됩니다. 뭐냐? are하고 deformed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변형됩니다. deform이라는 표현이 변형하다. 그래서 most often이니까 가장 자주 변형이 됩니다. 캐릭터들이. 오케이? 어떻게? In such a way. 그런 방식으로요. 뭐 하기 위해서? To resemble humans. 인간을 닮기 위해서요. 해나야 아직 첫 질문 하고 있는데 벌써 졸리면 안 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인간을 닮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가장 자주 변형돼요. 여기서 그런 식이란 건 뭐겠어요? 앞에서 말했던 거, 인간의 어떤 특징이 투영이 되는 겁니다.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됐어요? 이 주토피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is is achieved. 자, 이게 즉 이렇게 이 this라는 말은 인간의 특징을 동물에게 투영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약간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인간처럼. 그런 것이 성취가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까? 자, by가 나왔네요. 그죠?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그러면 맞을 것 같은데. 왜?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써가지고 뭐 하는 것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동명사. 자, 뒤에 다시 가볼게요. Showing them, 그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뭘? With human-like facial features. 뭘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네요. Human-like니까 인간을 좋아하는 것과요? 인간을 닮은 것과요? 닮은 거. 알겠죠? 인간을 닮은 얼굴 특징. 그리고 변형된 front legs. 네, 앞다리. To resemble human hands. 인간의 손을 닮기 위해서 변형된 앞다리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취가 된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특징을 동물에게 투영시키는 방법을 지금 표현한 거야. 일단 인간 얼굴같이 동물의 얼굴을 변형시키고 그 다음에 앞다리도 원래는 동물들은 다 그냥 이렇게 네 발로 걸어 다니는데 직립보행하고 앞다리를 막 손처럼 쓰게끔 하는 거. 이런 형태로 해서 인간의 특징을 동물에게 투영시키더라.
됐니? showing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거죠. 뭐 전치사 다음에 쓴 동명사 아주 간단한 룰을 물어보는 문제였겠다 이것도. 예, 다 했어요. 갈까요? 자, 수고했어요. 그 다음 보자. 자, in more recent animated movies. 자, 더 많은 최근의 animated movies니까 우리가 애니메이션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수고했습니다. 네. 잠깐 가고 영상을 찍고 있어서. 수고했습니다. 이런 영화들인데 영화들에서 the trend 그 추세 뭐 유행 이런 말이겠지? 이게 has been 있습니다. To show the animals in more natural way라고 되어 있어요. 추세가 has been to show 보여주기 위해서 뭘요? 동물들을 어떻게 보여주는 거냐? 좀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추세가 has been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they still use their front legs.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앞다리를 사용합니다. Like human hands. 무슨 말이에요? 좋아하는 거예요? 또 갑자기? 아니겠지. 인간의 손처럼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죠? 그러면 저 like는 뭘 물어보는 거냐 이거야. 자, like가 밑줄이 쳐지면 여러분들 외워야 돼. 이거는 외워야 돼. 자, like가 밑줄이 쳐지면은 unlike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지 아닌지 봐야 된다. like랑 unlike랑 달라서 그래. 자, like는 뒤에 명사를 쓰면서 이것처럼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unlike는 얘 자체가 뭐냐면은 닮은이라는 뜻이야. 오? 처럼이나 닮은이나 선생님 비슷한데요? 아니, 달라. 얘는 어디다 쓰냐? 얘는 동사, 주어 쓰고 동사 있죠? 주어 쓰고 동사 다음에 바로 unlike 써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주어가 닮은 것, 주어가 닮았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주어들이 닮았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뭐 닮았는데 뭐 as 뒤에 붙여가지고 뭐처럼 닮았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like 뒤에는 바로 명사가 오면서 이것처럼이라고 뒤에는 명사랑 하나로 해석이 되지만 unlike 뒤에는 명사가 옵니까 안 옵니까 지금? 안 와요. 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인간의 손처럼이라고 해석이 잘 되면 like가 맞는 자리인 거예요. 자, like가 밑줄이 오면 진아 뭐랑 같이 보라고? unlike인지 아닌지 보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lions가 pick up and lift small object. 예, 집어들어요. 작은 물체를. 그래서 그 one power로. power가 발바닥이죠, 그죠? 발바닥으로. 그러니까 마치 인간의 손처럼 앞다리를 사용하는 것들은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을 합니다. With an appropriate facial expression. 네, 적절한 facial expression을 우리는 그냥 표정이라고 읽으면 돼. 표정으로. 이제 남은 거는 5번밖에 없네요. 그죠? 5번밖에 없어요. 5번이 답인 거야. 그럼 사실 왜 답인지 보자. General strategy입니다. 일반적인 전략이네요. 어떤 전략이냐면 사용되는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동물 캐릭터를 좀 더 감정적으로 appealing, 호소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호소한다는 말은 감정을 좀 더 드러내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물원 가가지고 사자가 화가 났는지 호랑이가 화가 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니면 얘가 지금 재미가 있는지 아니면 얘가 좀 짜증이 났는지 얘가 슬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왜? 동물들이 물론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동물의 표정을 보고 동물이 일단 표정을 짓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감정을 표정으로 드러내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감정적으로 얼굴 보고 호소를 하지 않아. 근데 좀 더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전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전략들이 사용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은 아직 여기 보면은 사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쉼표 되어 있죠. Both to children and adult니까 누구에게 호소하는 거냐라고 봤더니 아이들과 어른들에게예요. 그리고 나서 R이 나옵니다. 저 R의 주어가 뭔가요? 그렇죠. General Strategy죠. 이 일반적 전략은 뭐입니다.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enlarged 되어 있고 deformed 된 childlike features를 주는 겁니다. enlarged 확대되고 확대된 커진이란 말이죠. 그리고 deformed는 계속 말하지만 변형된 거죠. 변형된 childlike니까 또 뭐야? 아이 같은 특징들을 주는 겁니다라는 거야. 감정적으로 뭔가 호소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전략으로 쓰이는 건 뭐다? 동물들한테 아이와 같은 특징들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좀 더 막 눈도 더 크고 얼굴은 좀 더 약간 좀 더 통통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이 캐릭터 자체가 좀 더 이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좀 더 이게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특징들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 글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어요? 그러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동물 캐릭터, 동물 인형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인간의 특징이 어떤 식으로 부여가 되고 그 특징을 왜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뭐 그런 거를 제가 알아야 돼요. 아니야, 그건 너한테 선택권이 없어. 그냥 이런 글이 주어졌고 넌 그거를 이해해야 되는 미션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우린 그것만 잘 처리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거를 왜 읽어야 되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본인은 고등학생이 될 준비가 덜 됐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차피 저런 글 말고도 무수히 많은 여러분들에게 별로 필요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글들을 여러분들은 계속 읽어내면서 이 글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그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들어가니까. 국어 시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국어책 봐보시면 이거 뭐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는 글들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거를 이해해내야 되고 내가 이 글에 대한 주제도 찾아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지만 General Strategy가 주어로 생각을 해서 R을 맞춰봤더니 Strategy는 단순해. 그러니까 여기가 is가 돼야 되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인 겁니다. 이 문제가 전형적으로 뭐냐 이렇게 이렇게 좀 정리해 놓자. 뭐냐면은 주어 다음에 주어의 수식어고 주어를 꾸며주는 말들 이렇게 나오고 동사가 나와 있는 문장 형태에서 이 주어와 동사를 보고 동사를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할 수 있는가를 보는 문제였습니다. 괜히 이 문제가 근데 지금 여기 쓰인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잘 쓰이는 패턴입니다. 굉장히 잘 쓰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어랑 동사를 잘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걸 잘 풀려면은 일단 표시를 해. 이렇게 묶어. 이렇게 묶는 연습을 해야 돼. 저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묶어놨죠. 그죠? 풀면서 묶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주어에 대한 동사가 안 나왔는데 하다가 여기까지 해석이 되니 묶어보고 여기 나왔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스트래티지는 is인데 라고 해서 판단해서 문제 푸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쉬운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돼. 천천히 풀어보셔야 돼.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기출예제. 제가 원래 하나만 푸는데 이건 어려우니까 2개 풀어볼게요. 2개 다. 자, 보자. 자, 잉리우 중국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멈추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6살 먹은 아들인 징이라는 애가 뭐 하는 것을 watching so much TV 너무 많은 TV를 보는 것을 막고 싶었다. 멈추게 하고 싶었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원했습니다. 뭔가 약간 장려하도록 즉 뭔가를 하게 하도록 징이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치거나 and to do more math 더 많은 수학 공부를 하도록 장려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이때 지금 1번의 to do가 맞는지를 보라 이거야. 자, 여기 to do는 왜 to 부정사로 쓰였냐? encourage를 중심으로 징이라는 목적어를 썼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지금 to play 징에게 바라는 행동이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이렇게 2개죠. 그죠? 자, 목적격 보어로 그래서 하나 썼고 2개 썼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럼 2개의 목적격 보어는 서로 같은 형태를 취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to 부정사, to play. 그럼 여기도 to do가 맞겠다. 근데 또 가능한 형태도 있어. 뭐? 그냥 do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do. 왜 do도 가능하냐? 얘는 동사 원형이잖아요. to 부정사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봐봐, 사실은 and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to 부정사의 to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접속사로 연결된 to 부정사 2개 중에 두 번째 to 부정사는 to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to도 괜찮아요. 어쨌든 뭐 to도 써놨으니까 틀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자 먼저 첫 번째 것입니다. ing이 엄마가 ing이었죠, 그죠? 한 것은 prepare 준비하기입니다. 사실 여기도 to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보어로 쓰인 to 부정사의 to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He made a list. 엄마가 아니네, 아빠였네. he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He made a list of his son. 그의 아들의 관심사에 대한 목록을 작성을 했어요. 자, 그것은 was included. 그것은 was included네. 여기서 그것이 뭘까요, 우선? 그것은 일단 뒤에가 include 뭐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뭐라고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것을? 일단 뭘 작성했다고 앞에? 관심사의 목록을 작성을 했죠, 그죠? 네, 앉아있으시기만 하면 안 돼요. 지금 정훈이만 대답하시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업을 못 쫓아와서 그렇습니까? 진씨, 알고 있었어요? 몰랐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리스트가 되겠죠, 여기는. 이 리스트가 자, was included로 쓰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포함되어진 거죠. 리스트가 어디에 포함된 거죠? 일단 해석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in addition to니까 뭐뿐만 아니라 잠깐만. 그렇죠? 그래서 watching TV 하는 거, 그 다음에 playing with 레고 갖고 노는 거, 그 다음에 going to the zoo, 네, 주를 가는 거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포함이 뭐야 이거 왜 그래? It was included to watching TV.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묶을게요. 이렇게 묶겠습니다. 그랬을 때 TV 보는 것을 자 여기를 다시 다르게 해석해야 돼. 뭐뭇을 제외하고라고. 네. 뭐뭐 말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watching TV를 제외를 하고 자 playing 하는 것과 이거 하는 것을 이라고 되어 있어. 리스트가 아까 말했던 관심사의 리스트였는데 이 관심사의 리스트가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게 맞겠죠. 목록이 어딘가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목록이 이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게 맞죠. 능동적으로.
리스트지만 능동적으로 포함하다라는 게 맞다 이거야. 근데 동사는 수동태를 써놨으니 얘가 틀린 겁니다. 알겠어요? included라고 써야 되겠죠. 비동사 지워져 있는 형태여야 된다 이거야. 능동태로. 수동 능동의 문제였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수동적으로 쓰고 그러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3번도 봐보면은 이거 이제 해석하지 않고 제가 짤막짤막하게 봐볼게요. 이 that도 지금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3번에 that 있죠, 그죠? 여기 원래는 suggest 뒤에 써야 되는 that이에요. 제안하는 내용을 품고 있는 접속사 that입니다. 자, 아까 봤었죠, 접속사. 접속사 that이면은 뭐라 그랬냐면 뒤에 완전한 문장, 즉 주어는 당연히 있고 목적어까지 있어야 되는 문장인데 그가 트레이드 한다, TV 타임이랑 피아노 타임이랑 그 다음에 스터디 타임을 뭐로 트레이드 하냐? 레고 하는 시간이나 비지트 주 하는 시간으로 트레이드 하는 거야. 즉 목적어 있어요. 트레이드 한다 이런 것을 을로 해석이 되죠. 이 부분이. 필요한데 목적어까지 다 써놓은 문장이라면 that이 들어갈 수가 있죠. what이 아니라. 그래서 3번은 맞는 거. 4번에 컴마하고 where가 나왔다. 관계부사의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부사. 그래서 그가 어떤 포인트 시스템, 이게 점수제죠, 그죠? 점수 제도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그는 포인트를 얻습니다. Whenever he watched less TV. TV를 적게 볼 때마다 포인트를 얻는다. 이 시스템에서 점수를 얻는 거. 즉 쉼표가 나와 있는 문장 다음에 관계부사를 써. 일단 where는 가능합니다. when이랑 where는 쉼표 들어가 있는 계속적 용법으로 쓰일 수가 있죠. 일단. 그러면서 말이 길어지는데 관계부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뭐랑 봐야 되냐? 관계 대명사 which 이게 들어갈 자리인가 아닌가로 봐야 돼요. 관계부사 when이 됐든 where가 됐든 why가 됐든 how가 됐든 간에 which랑 바꿨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 즉 여기가 원래 which가 들어갈 자리인데 관계부사를 써놓은 거 아니냐라고 봐야 된다 이거야. 됐을까요? 그러면 which랑 관계부사랑 무슨 차이가 있어? 얘는 이름이 또 관계 대명사잖아. 그럼 또 뭐냐? 대명사네. 그럼 아까 what의 개념을 생각하는 거야. 뒤에가 주어를 썼다. 동사를 썼다. 근데 목적어가 필요한데 필요하지만 없어. which 뒤에 나오는 문장 형태는. 필요하지만은 목적어가 없어. 이 형태가 나와주면 which가 답인 거야. 하지만 관계부사는 그렇지가 않아. 주어도 쓰고 목적어도 쓰고 필요한데 목적어까지도 쓴다 이거야. 여기 보면은 주어, got, point 해가지고 그대로 목적어까지 다 써놨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which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where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지 솔직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제 말 이해하고 있나요? 진아, 민석이, 혜나, 대원이, 정훈이 다 이해하고 있어요? 심지어 수업을 안 듣는 한현이도 이해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자, 너가 이해하면 이상한 거고. 자, 그 다음에 Dad and son, 아빠랑 아들이 monitor the process together. 같이 그 과정을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징이 포인트를 얻을 때 felt valued, 가치 있다고 느끼고 좋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기대명사를 써놨죠. 주어가 he고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라고 제기대명사 잘 써놨잖아. 그럼 맞는 거지. 됐니? 네.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겠어. 설명이 길었습니다. 자, 체크업부터 해가지고 숙제로 세 문제 풀어오겠습니다. 알겠죠? 풀어오시는데 자, 이거 풀 때는 다른 문제랑은 좀 다르게 풀어오셔야 돼요. 다른 문제랑은 좀 다르게 풀어오셔야 돼. 이렇게 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자, 뭐냐? 예를 들어, 자, 뭐, 체크업이야 쉬우니까 1번 봐볼게요. 1번 이렇게 해놨지, 그지? 자, 만약에 to like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이게 뭐 예를 들어 내가 답을 그냥 난 안 풀었어 아직 2번이라고 생각하고 찍었어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맞아야 되지, 그지? 그럼 이게 왜 맞는지 서술을 하세요. 여기 밑에다가 1번은 뭐고 어째서 맞다. 그럼 2번도 맞다. 3번은 뭐라서 틀리다. 그러면 틀리면 무슨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 자, 근데 봐봐. 미션이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지? 분명히 미션이 어려워. 본인이 알고 있는 문법 내용 내에서 쓰는 거가 중요해. 내가 뭐 이거는 사실은 뭐 누구 걸 베낄 수도 없고. 예? 그래요. 내가 아는 선에서 찾아오시면 돼. 그렇게 내가 아는 선에서 어쨌든 막 문법 내용을 끄집어내려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이거를 깔끔하게 정말 완벽한 답안을 써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어떤 활동들을 막 조금 불편하더라도 해보는 게 중요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답이 틀려도 괜찮아. 물론 내가 틀린다고 놀릴 수도 있어. 정훈아 이거 개소리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자, 그럴 텐데 농담이고 써오는 연습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실제로 얘들아 이렇게 쓰는 유형 있잖아. 이게 고등학교 서술형으로 나와요. 저렇게 주고 틀린 거 2개 고르라고 해. 그게 왜 틀렸는지 올바른 형태는 뭔지까지 쓰게 해.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씩 해볼 필요가 있어. 알았지? 오케이. 숙제 잘해 오시기 바래요. 3문제만 해오자. 됐어요. 그 다음 문법 갑시다. 오늘 수일치라는 개념이 또 마침 나옵니다. 오늘 수일치 했는데 듣기도 해야 되는데 정훈아 그지? 듣기 해야 되는데 맞아. 몇 시지 지금이? 40분. 아니야 듣기는 이따가 1시에 시작하면 돼. 문법 하자. 문법 하고 나서 듣기 할게요. 1시에 시작하면 되니까. 자, 문법으로 가보자. 민석이는 계속 풀어. 내가 아까 설명한 거니까. 자, 정훈이는 그거 프린트 문제 남았냐? 숙제를 덜 했구만. 그잖아요. 이거 분명히 다 풀어왔어야 되는 건데. 자, 그 가정법 아직 뭐지? 틀린 거 확인해야 될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진이도 그러고 해나도 그러죠. 네. 네. 그거 이따가 이거 설명하고 확인할게요. 오늘 수일치 하나만 설명할게요. 봐봐요. 자, 얼른 봐볼게. 자, 수일치 이게 근데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그 제너럴 스트래티지, 예? 제너럴 스트래티지 한 다음에 수식어가 길게 나오고 R 나와서 이거 틀렸다라고 우리가 확인한 문제 있었죠? 기억나죠? 요게 아까 내가 말했던 주어 동사 수일치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 수일치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알겠어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아까 문제 패턴은 이 사이에 주어를 설명하는 수식하는 말 자체가 길게 나왔었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보기가 어려웠었던 유형이고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이게 굳이 없더라도 무슨 소리냐?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붙어 있어. 붙어 있는데 이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아리까리한 거야. 헷갈릴 수 있는 거. 그런 케이스들을 봐보는 겁니다. 첫 번째, 단수 취급하는 경우야. 단수 취급하는 경우. 자, each나 every나 thing이나 one이나 body로 끝나는 주어. 알겠어요? 특히나 every 다음에는 여러분들 단수명사 무조건 써야 되고 그게 주어가 됐을 때도 여기 보면 동사가 단수. 그 동사에 s를 붙인 게 단수 형태지.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each에 대해서 하나 설명할게. each 같이 써보자. 자, each 다음에는 단수 명사를 씁니다. 그래갖고
동사도 당연히 그 단수 명사에 맞는 단수 동사를 씁니다. 같이 써보자고잉. 근데 of를 쓰고 나서는 복수 명사를 씁니다. 알겠죠? 그러나 동사는 단수 형태를 씁니다. 알겠어요? 즉 이치가 주어 자리에 붙게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다 단수인 거야. 단수. 이치는 뒤에 명사를 단수 명사를 쓰든 오브 붙이고 복수 명사를 쓰든. 자, 그다음에 2번입니다. 학과명, 국가명 해가지고. 왜냐면 얘네는 s가 붙어 있거든요. s가 붙어 있어요. 명사에 s를 붙인 거는 복수 형태라는 기본적인 정보가 있죠. 그러나 얘네는 s를 붙여도 단수로 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면은 학과명에는 뭐 자주 나오는 게 뭐 이코노믹스 같이 써봐. 이코노믹스, 피직스. 이코노믹스는 경제학. 이건 물리학. 그 다음에 politics. 이건 정치학. 이래서 S로 끝나지만은 다 단수 취급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명에서도 지금 밑에 보시면은 필리핀입니다, 여러분들. 동남아시아에 자주 여행 가는 나라, 필리핀. 국가명에도 S가 붙은 경우가 저거 말고도 두 가지. The United States. 미국이죠, 미국. 근데 S가 붙어요. 하지만 단수 취급. 그 다음에 The Netherlands. 네덜란드. 우리가 유럽에 네덜란드라는 나라 있죠. 풍차, 튤립 유명한 나라, 그지? 여기도 S로 끝나거든요. 그렇지만은 얘도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까먹으면 안 돼. 그 다음 세 번째. 시간, 거리, 금액, 무게. 자, 5 kilometers. 그 다음에 $50 해가지고 5kg, $50 해서 S로 끝납니다. 그러나 얘네도 단수 취급입니다. 알겠어요? 얘네도 단수 취급이야. 시간, 거리, 금액, 무게, 단수 취급, S로 끝나지만 그 다음에 주어가 동명사구나 명사절일 때, 물론 동명사구 플러스해서 투부정사구라고도 적어주세요. 주어가 투부정사구 형태로도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도 단수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smoking cigarettes, 담배를 피는 것. 그 다음에 제시카가 went, 간 곳 이란 말이죠, 그죠? 제시카가 어디로 갔는지 이런 말이겠지. 자, 이렇게 절로 주어가 나오거나 동사 앞에 절이죠,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절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를 이뤘을 경우에도 당연히 단수 취급. 단수 취급하는 경우 봤습니다. 그다음 복수 취급하는 경우. 첫 번째는 and로 연결이 되어 있는 명사. 당연히 두 명이니까 이렇게 줄리랑 나 이렇게 해가지고 복수 취급을 하시면 되겠는데, 다만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A랑 B랑 합쳐서 하나의 개념. 이렇게 slow and steady. 느리고 꾸준한 거. 느리지만 천천히 하는 거북이의 특성이 있죠, 그죠? 우리 토끼와 거북이 할 때 쓰이는 교훈 자체가 사실은 이 영어 문장입니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그래서 느리지만 꾸준히 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개념이고, 또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게 bread and butter, 빵과 버터. 그 다음에 뭐 coffee and cream. 크림이 들어간 커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커피랑 크림 이렇게 해서 요것도 다 단수 취급을 합니다. and로 붙여져 있지만은 단수야, 단수. 얘네 지금 단수로 보는 거야. 원래 기본적으로 and로 연결된 건 복수로 보는데 얘네는 단수로 보는 거라고. 단수입니다, 단수. 자, 그 다음에 더 플러스 형용사, 뭐 한 사람들. 그래서 더 블라인드, 시각장애인들,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복수로 취급을 해야 되고,
number of 다음에 복수명사. 얘는 man이랑 뜻이 같아. man이랑 뜻이 같은 애야. 그래서 뒤에 복수명사 쓰면 당연히 얘네가 복수 취급을 해야 되겠지. 복수가 돼야 되겠지. 자, 근데 밑에 대원이 존다. 대원을 더 number of 다음에 복수명사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자. 자, 여기 보자. 더 number of 다음에 명사는 넘버가 주어인 거야. 왜? 의미가 뭐의 수라는 말이야. 수가 주어요, 수. 넘버는 어때? 단수냐, 복수냐? 단수지? 단수니까 단수 취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 어가 붙으면 복수, 어복이 어복. 더가 붙으면 단수야. 어복 더단이네. 어복 더단.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수로 쓰일 수 있고 복수로 쓰일 수 있는 것들, 헷갈리는 케이스들을 하나씩 살펴봤어. 됐어. 설명은 여기까지.